안녕하세요, 북스노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양천지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진행을 해볼게요. 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340페이지 펴보세요. 자, 당대 이제 신분제도의 구조적 특징, 이 양천지에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중국 사회의 신분 질서는 전제주의적 지배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백성을 양민과 천인으로 이렇게 어, 양분된 신분제에서 그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자, 양천제는 지난 시대에 성립되어 남북주 시대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 당대에 의해서 완성되었고 동아시아 각국에 영향을 주었다. 자, 양천제의 가장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건 당률이다. 당의 율령은 피지배 계층으로서의 양민과 천민을 율령으로 엄격하게 구속하고 있다. 자, 이는 동양사회가 가지고 있는 전제주의적 황제 지배체제와 가부장적인 가족제도의 권위를 율령에서 확연히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자, 예를 들어 국가 권력이 양민을 가장 엄하게 규제하고 있는 조항은 당나라에 보이는 시박에 해당한다. 자, 시박은 그 밑에 보시면 상강오륜하고 관련된 내용이에요. 아니면 이제 그 약간의 도덕질, 충효, 이런 것들과 이제 위반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이 시박은 유교주의 기반으로 하여 국가 권력의 지배 질서와 가부장적 가족 질서, 일륜적인 사회 질서에 대한 어떤 도전이나 거역도 이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의 대부분이 양이나 볼 때 당면을 상당히 광범위하면서 융통성 있는 많은 내용을 양민을 구속하고 있다. 실제 10항 중에 6항 이외의 조항은 지배계층 또는 연장자 필요의 경우 언제든 양민을 속박을 가능하게 만든 악법에 해당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5항이 있고 6항부터는 대불경, 있고 불의, 뭐 내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불이라든지 대불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든 이제 뭐냐면 연장해가지고 해석 여하에 따라서 가둘 수 있는 자의적인 조치들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대불경은 국가의 신성시하는 물품의 위조, 그다음 제도에 대한 저항을 규정했고 신앙의 불우는 그 범위가 광범위해요. 조부모, 부모를 고발하거나 모욕 반산, 분가, 벌적, 재산 분배, 불공양, 신상 후 3년 이내 결혼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자, 그래서 뭐 부모하고 이제 한번 큰 소리 해서 싸우면 이게 이제 불효가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이 불효라는 자체가 이제 그 어떤 사람은 그냥 넘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국가의 이제 그 뭐냐면 어, 가시토에 바뀐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이제 잡아가지고 처벌하는 거죠. 자, 그리고 구황의 불의도 지방간 및 이족이 중앙과 지방의 5분간 이상의 간장을 사달하거나 남편의 상을 당하고 슬픔을 고하지 않는 일 등이다. 자, 이렇게 볼 때 당의 율령지도는 항제권에 기반이 되는 양민을 국가의 주제로 하면서 그들의 지배계층으로 부상하는 것을 철저히 억제하고 있다. 자, 이와 함께 이제 지배층 계층으로서 귀족 및 간인 체제를 유지하려는 정신이 율령 속에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자, 이러한 당률의 영향을 받은 동아시아 각국도 대체 이와 같은 비슷한 율령 체제를 그대로 전파하고 있다. 다음 천민인데 천민은 이제 예전에 설명한 것처럼 예전에 이제 노비 외에도 모두 이제 서가 있냐면 그 예속민들 그다음에 좀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그런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들은 상당수가 또 뭐냐면 예속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군전 체제에서 이탈하는 그런 세력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력들을 이제 뭐냐 국가 권력이 파악해서 천민이라는 집단 속에 이제 집어넣어갖고 이제 파악을 하려고 했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양천제라는 거는 군전 체제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군전 체제가 무너지고 가는 그 것을 그냥 막으려는 좀 타협책이 나왔다 이렇게 이제 내용인데 자 이런 관점들은 이 동계보다는 어디에 반영됐냐면 저쪽 이제 그 강자중국사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예, 뭐 이렇게 이제 참조를 해주시고 자 간천미는 태상음성인 자보 그다음 간호 공호 악호 간노비 6종류로 구성된다. 태상음성인은 태상시의 악공으로 국가적 의식의 그 음악 가무를 만든 신문이다. 자 이들은 호적상으로 군전제의 급전에 있었으나 양민 같은 대우를 받는 특수한 천민층으로 수도의 악호에서 유래한다. 자포는
태성 음성인과 거의 뭐냐면 대우를 받았으나 양민과 교원이 금지된 면에서 명확한 신분 차별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간호, 그 다음에 공호, 악호는 비슷한 예속민으로 특히 호적이 양민과 달리 각 간청에 예속되어 있고 토지의 분배도 차이가 있다. 간천민이 신분에 세습되면 세습된 면천되려면 제일 하층의 간노비에서 간호로 상승하고 다시 자포가 된 후 양민이 된다. 자, 이는 본질적으로 율령을 위반한 범법자나 국가에 이제 대한 중재인의 가족을 간에서 몰수하여 자손 때의 간천민까지 복역시키고 있다. 그다음 사천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국이나 부국처, 그러니까 갱려, 노비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부국이나 부국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진남북조 시대부터 출현했던 거고 갱려는 이제 뭐냐면 그, 그 율령체제에서 이제 군전 노동력이 율령체제 안에서 군전의 노동력, 그러니까 이제 주로 관료종 같은 것들을 경작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할 때, 필요했던 사람들이 갱녀 같은 존재들이죠. 그래서 이제 갱녀, 정객, 이런 애들을 이제 얘기하는 건데, 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사업할 수 있는 노비는 아니지만 예속민이죠. 그래서 앞에 얘기한 것처럼 예속민들 천민의 집에 이제 집어넣어서 국가 권력에서 파악하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양민에서 부국에 출가하면 부국처가 되고 갱년은 여부국을 뜻하며 법제상 위치의 대우가 부국과 같다. 자, 부국은 보통 노비에 있는 상급 천민으로 이해되고 있으나 양민 같은 주장과 양민과 천민의 중간에 위치했던 설도 있다. 부국은 공적으로 노비처럼 매매 대상은 아니나 예속된 주인이 바뀌거나 새 주인의 비용을 지불하거나 이들을 지배했다. 자, 노비는 재산과 같은 주인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어서 우, 마처럼 매매, 상속, 증여가 대상이 되었다. 자, 부국이나 이제 노비는 독립된 호적을 갖지 못하며 주인의 호적에 북이 된다. 따라서 양민과 같이 세역의 부담이 의무가 없고 균전도 지급되지 않는다. 자, 노비는 그들의 역할에 따라 간의 노비와 생산 노비로 구분되는데 기인 같은 사가의 가무응곡을 종사한 자도 있었다. 노비의 수에 대한 대체로 당대는 200만 전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당의 전설시대 호구조 통계에 의하면 양민은 5천 수백만이고 양민에 비하면 천민은 그리 많은 숫자가 아니었다는 거야. 그래서 당대가 이제 노예제사라고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동경학파들의 비판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당대가 노예제사다 이렇게 주장한 동경학파들에게 비판 근거를 보면, 요 노비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 실제 이제 농경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일반 양민이라고 했죠. 그래서 노비는 이제 뭐냐면 보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회가 고대 노비제 사회, 노예제 사회는 아니었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고 있죠. 자, 뭐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균전제에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이건 당나라 이제 균전제 관련된 내용인데 이렇게 볼게요. 자, 중국의 이제 경제 구조는 농민 토지 소유 형태에 따라 군전제 실시 이전과 그다음에 그 이후로 양분할 수 있다. 그래갖고 이제 군전제는 정근대적 농촌사회에서 농민이 어떤 생활 형태를 유지했는가 이해하는데 필수 불가분의 토지 소유 형태로 그 시대의 경제 체제를 이해하는 요체이다. 이렇게 있죠. 자, 거기에서 이제 앞에 있는 것은 북의 군전제 관련된 내용인데 뭐 이렇게 이제 건너뛰고 이거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좀 들어가기 전에 볼 게 뭐냐면 일단 이제 북의 이제 군전제나 당나라 군전제나 사상적인 근거가 됐던 게 전정제죠. 여기는 왕토 사상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지목을 보면 영업전하고 구분전이야. 예, 당나라 때는. 그래서 영업전이라는 것은 이제 북이 노전을 이제 계승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구분전은 예전에 제가 말 잘못했네요. 영업전은 예전에 상전을 계승한 거죠. 상전을. 그 다음에 구분전은 예전에 노전을 계승한 거고요. 그 다음에 간료 영업전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간료 영업전 같은 경우에는 간료에게 지급을 하는 건데 실제로 앞에 얘기한 것처럼 간료들이 여기에 이제 경작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 경작은 군전체에서 이탈한 부국이라든지 갱년이라든지 앞에서 언급한 천민들이 이제 노동력을 이제 제공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붕괴되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붕괴되면서 이제 뭐냐면 군전제가 붕괴되고
그리고 부병제가 붕괴되면서 이 도라는 계층들이 형성돼요.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다른 지역에 정착되면 개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그 의문형은 이런 개코들을 뭐냐면 가로 정책을 통해 파악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무너져가는 분전 체제를 남대로 이제 유지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과정에는 주 개코제가 이제 형성됐는데 주 개코제라든지 그다음에 부국과 갱년을 이렇게 천민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는 그런 국가의 조치는 그 당시 이제 그 군전 체제가 무너져 가면서 이제 그걸 좀 지키려고 현시가 타협해서 나온 정책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다시 넘어가서 이렇게 좀 볼게요. 자, 당의 군전제 이제 실시 여부에 대해서 이게 또 문서마다 또 달라. 그래서 동학문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는 형식적인 거고 실제 실시되지 않았다는 부정적인 견해가 대변하고 있고, 그다음에 투급한 문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국적으로 실시됐다 하는 또 설을 대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명확하게 구분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뭐 실시됐다, 실시되지 않았다가 가지고 따지는 거 아니고 제도적인 특징만 이제 좀 볼게요. 자, 이념적으로 볼 때 당의 군전제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서류 시대 때 전쟁제에서 보이는 군전 사상의 근거를 뒀고요. 그리고 실제로 북위와 수단 각 왕조는 다 같이 분열 시대를 통해서 군전을 실시했죠.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북위, 수, 당 이렇게 해서 쭉 실시했고, 그다음 북제와 북조의 수도 뭐냐 실시를 했죠. 그리고 그때마다 이제 분국 기준이라든지 그다음 지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달라졌고요. 예. 근데 뭐 우리가 이제 다 볼 필요 없고 요것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북위하고 당나라 때 군전제 그것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제도의 목적이 나오죠. 이건 당나라 제도의 이제 목적이에요. 호족의 대토지 사회의 억제와 농민 생활의 안정. 이거는 북위의 군전제하고 동일하죠. 그러니까 조용조에 위한 세수 확보, 그리고 토지를 이제 분배받는 농민들의 부병 의무를 강요한다. 자, 그래서 이제 당나라의 이제 군전제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조용조하고 부병제하고 서로 연결돼 있어요. 이게 이 말은 뭐냐면 군전제가 붕괴되면 이 조용조와 부병제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라고 이제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볼 때 균전제에서 국가가 토지와 인민에 대한 절대적인 지배권을 강화하는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이 당의 균전제와 조용조, 세제의 부병제는 당의 균전제와 조용조의 세제, 그 부병제는 분리시킬 수 없는 상관관계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균전체제라고 하죠. 그래서 균전체제 예전에 한번 설명했는데 균전제는 토지 제도를 매개로 해갖고 조용조, 부병제 이런 것들이 각종 제도들이 유기적으로 이제 뭐냐면 이게 결합된 체계를 균전체제라고 하죠. 자, 당의 균전제의 내용을 볼게요. 자, 당률에 규정되고 있는 균전제 내용을 보면 순화 이전과는 차이가 있다. 자, 수나라에서는 부인과 노비에 대한 급전이 없고 재앙 이하의 도덕 이하의 간인에게 백경 이하의 용업전을 지급하고 하복에만 국한되지 않고 하중지방까지 확대돼 실시했다. 당은 건국 초에 이러한 수재를 계승했으나 고조 무덕 7년에 이를 개정하여 새로운 군전법을 이제 공표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통 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은 이제 요게 있는 내용이야. 요게는 중심은 이제 좀 봐두실 필요 있어요. 그래서 뭐 군전제가 이제 북제, 북위, 뭐 수나라 거쳐 어떻게 해가 번해졌나 이건 우리가 거기까지는 제가 시험 문제 안 나올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왜냐면 지금까지 시험 문제 나온 거 보면 별로 없어요. 군전제가 그렇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균전제 자체에 관련된 문제들은 뭐 한두 문제 나올까 말까? 네, 그 정도야. 그것도 아주 오래전에 그렇게 문제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그냥 교과서 수준이나 아니면 이제 동계에서 이제 뭐 제도적으로 명시는 부분들만 좀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여튼 먼저 이제 18세가 되면 구분전, 그다음에 영업전 이렇게 지급받는데 구분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위 때 노전의 성격을 갖고 있고요. 영업전은 이제 뭐냐면 북위 때 상전의 성격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구분전 말 그대로 입구자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이제 개구수전한 다음에 지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급받으면 이거는 이제 한수를 내야 돼. 한수. 나중에 일정 연령이 되면 한수 이제 죽으면 이제 더 반납을 하고 영업전 같은 경우에는 영구히 소유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영구히 업을 이제 여기에서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불안 수준이야.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나눠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업전은 그 당시 이제 부귀 때 만들어진 제도다. 그게 이제 상정과 연결되죠. 자, 하여튼 이렇게 보면 60세가 되면 이제 구분전은 반을 반납하고 죽은 후 나머지 반을 반납한다. 여자는 원칙적으로 인제 수전하지 않으나 근데 만약에 인제 가첩적일 경우에, 그러니까 여기 결혼했는데 남편하고 사별을 했거나 그럴 경우에는 구분전 30물을 지급했다. 그다음 불구자 병등자는 부분전 40물을 받고, 그다음에 가첩접이거나 그다음 불구 폐지자로서 호주일 경우에는 더 20물을 더 받았다. 이 밖에 인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미성년자 이럴 경우에 이제 이 사람들이 호주일 경우에 정남의 반을 받았다. 이렇게 인제 보죠. 요게 보통 이 정남이라고 하고 이제 17세 이남 같은 남자들은 중남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죠. 자, 그 외에도 승려와 도사는 구분전 30무, 그다음에 여도사는 구분전 20무. 니라는 것은 비군이를 의미하죠, 비군이. 예. 그다음 상인이나 공인은 농민의 반에게 땅을 받았다. 감천민 가운데 자포는 농민과 같고 간호는 반을 받으며 간노비와 사천민은 급전하지 않았다. 이렇게 있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 왕공이야 자기를 소유한 자와 직사간, 상간, 훈간, 이게 이제 관료들이죠. 이때 이제 관료들에게는 영업전을 지급했는데 이때 영업전을 간인영업전이라고 해요. 간인영업전. 그리고 이제 가족 3인의 1무씩 원택지를 이제 갖고, 근데 토지가 넓고 인구가 적은 지역 간양일 경우에 그 반대로 인구가 많고 토지가 좁은 지역 협약에 따라 급전이익이 가감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넓고 토지가 넓고 인구가 적은 지역은 토지를 더 많이 줄 수 있죠. 이건 원칙일 뿐이고 그 외에도 플러스가 되는 거고 지급액이. 반대로 이제 중흥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많잖아요. 인구가 많고 땅이 좁은 집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원래 원칙보다도 더 적게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그다음에 이러한 이제 구조는 원칙적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나 처분할 수 있는 예외 구조이 있어요. 요거 좀 외워두세요. 제 생각은 요게 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첫 번째로는 일반 서민이 가난하여 초상을 치를 수 없을 경우에 땅을 처분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왕공 고관의 영업전도 처분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인구가 적은 지역으로 가난으로 이주할 때는 오히려 이제 처분이 가능하죠. 그래서 인구 분산 정책도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했던 거고. 자, 그런데 이상 같은 균전의 내용과 실제 균전법 시행과 한 사실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실시한 그 과정을 여러 문서를 위하면 이제 실시했다, 안 실시했다 했는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여기 동학 문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게 부정적으로 보는 그 관점이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투우파 문서 같은 것도 있는데 이거는 항의 중에 있어요. 그때 한번 또 읽어볼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당대 균전제의 문서 모순과 붕괴. 자, 이 균전제라는 것은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땅이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이걸 지급할 수 있는 농민들도 적절하게 있을 때는 하는 건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잘 안 됐죠. 그래서 땅은 이제 점점 작아지는데 상대적으로 인구에 비해서 인구는 점점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일어났고, 그다음에 이제 이 과정에서 농민들이 이제 농장들이 등장하죠. 그래서 이 농장적, 그래서 이제 관료 귀족들에서 이제 미개간지 점유라든지 사원전 등등 이런 거에서 토지 사유화가 촉진되면서 군전 농민들에게 이제 지급할 땅이 없어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군전 농민들은 이제 또 부병제도 같이 하죠. 부병업. 근데 부병을 이제 역을 수행할 수 없게 되면서 부병제가 무너지게 되는 그런 이제 형태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내용을 볼게요. 자, 균전제는 균전사상을 바탕으로 무전의 농민에게 토지를 지급하여 이들을 국가에 예속시키려 하는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귀족대 간의 대토지의 소유를 근본적으로 부정한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지만 북조 시대 때나 이제 북위 시대 때나 수당제국 시대 때나 이렇게 이제 노동력의 기준을 농어나 노예나 노비도 집어넣거나 아니 간인 영업전 같은 것들을 인정해 줬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관료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추인해주고 그렇기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관료들 그 당시 호족 귀족들 가지고 이제 땅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이들의 대토지 소유를 부인한 게 아니었어요. 자,
그래서 북주 말기 이후에 호족의 사병제가 이제 그 붕괴되고 국민 개병의 부병제가 이제 정책되는 배경에는 경제적 군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농민은 호적의 속박에서 벗어나 국가의 지배하에 들어가는 국민의식을 자각하게 됐다. 수당 제국은 바꾸는 북방민족과 결별하면서 호환체제를 청산하고 안오는 문벌귀족 세력을 국가 권력에 통합시키면서 통일의 대업을 완성시킬 수 있었다. 당제국의 통일산업의 경제 군사적 기반은 이렇게 군전제와 부병제 실시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이제 군전체제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개간 가능한 무주의 항무지와 그밖에 대량의 토지를 국가가 보유하고 세의 정남에게 급전이 되어야 된다. 그러나 오랜 평화가 오는 인구 증가와 관료 귀족들에 위한 미개간지 점유, 사원전의 증가. 사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탈세 같은 것도 있죠. 이때 사원이라는 것은 불교 사원도 있고 도교 사원도 있어요. 예, 같이 보셔야 돼요. 간전의 사유화로 인해서 이게 왜 갑자기 사회에서 토지 사유화가 촉진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군전 농민들이 생활 궁핍에 따라서 매매가 금지됐던 구분전과 융업전을 매각을 하죠. 이건 물론 불법적으로 매각을 하는데 이때 이제 귀족이나 부호들이 뭐냐면 이 구분전과 영업전을 뭐냐면 사지에서 사유화가 됐고 그리고 이제 요 막대한 토지 자기의 자원을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속민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된 거야. 얘네들이. 예. 자, 그런 내용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종의 청부 영란, 즉 8세기 중기에 군전제가 붕괴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은 이와 같이 당의 사회적 배경과 군전제 모순의 원인이 있었으며 안사의 난을 계기로 완전히 무너졌다. 그러니까 토지는 대부분 개인의 소유인 장원과 정부가 소유한 간장으로 이제 변화됐다. 군전체제 기반으로 하고 있는 조용조 제도와 부병제도가 서로 맞물려 율령체제 유지하고 있던 당제국의 구조는 8세기 중기 이후에 근본적인 변화가 가져오게 되면서 무너지게 된다. 그래서 안사의 난을 계기로 해갖고 그 당시 군전제가 장원제가 바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병제가 모병제가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조용조가 양세법이 바뀌죠. 물론 이제 안사의 난이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됐지만 그 전에도 이미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런 현상들이 계속 보였다는 거죠. 예, 그런 것도 좀 기억을 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조용조라는 개념이 있어요. 조용조라는 개념은 이제 수당시대 때 들어오면서 이제 형성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조요라는 것은 지세를 의미한 거고, 용이라는 건 노동력을 의미한 거고요. 그 다음에 조라는 것은 이제 뭐냐 특산물을 갖다 바치는 거죠. 공납을 의미하잖아요. 근데 용이라는 개념 안에 이제 요역도 있고 군역도 있고 그래요. 네. 자, 이런 조용조 체제는 땅을 균등하게 분배받은 대가로, 그러니까 이제 균전제가 이제 균등하게 분배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균등 진술을 바탕으로 한 거야. 근데 이제 양세법, 안사의 난 이후에 실시한 양세법은 토지나 재산의 차이를 인정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양세법의 특징은 그 토지와 재산의 차이를 인정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비례해가지고 세금을 징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차등 징수야, 차등 징수. 여기에 좀 차이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 조용조 관련된 내용인데 한번 볼게요. 자, 군전제에 의한 토지의 지급은 세와 역의 부담을 전제로 한 것이다. 조용조 세제는 율령체제에 의해서 당제국의 기본세법이며 당제국의 경제적 기반이었다. 세 이외에도 자벽, 세격, 그 다음에 번역, 그다음 자빈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아마 이제 색자가 들어가니까 신분별 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이제 그 신분에 따라서 얼굴 빛깔이 좀 다르잖아요. 높은 신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약간 하얀 피부를 가지고 있고 좀 낮은 신분일수록 이제 육체 노동을 하다 보니까 되게 좀 피부가 검은틱틱하죠. 그래서 보통 색자가 들어가는 거는 이제 그 뭐냐면 신분별역 이렇게 보시면 신역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게 자민 같은 게 여러 가지 뭐냐 잡단 업무 이런 것도 있는데 그리고 이 보병도 일종의 역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자, 조부터 볼게요. 조는 토지세요. 네, 공물로 징수했고 10분의 1의 원칙을 하였다. 그래서 당대조는 정남 1인에 대해서 속 2석을 이제 부과를 했고 조는 지방의 특산물로 납부함으로써 비단 가운데 2장과 면 3량을 그러니까 아마 이게 이제 대납을 한 것 같아. 자, 용이라는 건 노동력 동원이죠. 그 21의 여격을 말하는데 주로 이제 장안과 답양 근방에 국가적 토목사업을 이제 사역했다. 이 밖에 호세와 지세가 있는데
여기에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호세와 지세는 원래는 이제 조용조 체제에서는 보조세예요. 보조세. 그래서 이 호세는 호의 이제 재산에 따라 구등금을 나누고 그 구등금에 따라서 이제 차등을 징수하는 세금이었거든요. 그래서 주로 관리인이 봉급을 지급하는 그런 용도에서 했고요. 지세는 이제 마찬가지로 토지의 이제 비에 따라서 걷는 세금인데 주로 이제 빈민구제나 풍년 때 구황 시기에 여기 이제 지급하기 위해서 미리 이제 좀 저장을 해놓은 그 세금이 지세야. 그래서 호세와 지세는 조용조 체제 안에서는 일종의 잡세로서 그냥 부가세였다고 보시면 돼요. 부가세. 중요한 세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토지가 이제나 재산에 이게 차이가 생기니까 이제 양세법이 이제 실시되면서 차등징수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차등징수할 때 이 호세와 지세가 상당히 딱딱 맞아 떨어진 거야. 이 세금 그 당시 상황에. 그래서 이제 원래는 조용조 체제 안에서 보조세였던 호세와 지세가 주요 세금으로 부과하게 돼요. 네. 그래서 나중에 양세법 때는 이 호세와 지세가 주요 세제가 되었죠. 세제가 되었죠. 자, 하여튼 이렇게 보고 조용조가 이제 정남에 대한 가세인데 반해서 호세는 호에 대해서 일종의 호세다. 재산세다. 그래서 호세는 천하의 호를 재산의 부등급으로 나누고 호 등에 따라서 이제 수세하는 것으로 왕공이야 일반 민간 이들까지 모두 이제 부과했고요. 그래서 이제 있고 지세는 정관 2년에 실시되어 풍년에 대비해서 구황을 목적으로 이제 뭐냐면 경제를 넓히는 따서 일무 이승을 거두었다. 그래서 이제 풍년에 대비해서 쌓아뒀다가 이 구황이라는 것은 이제 기아의 성상에 있는 사람들 구제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거두었다. 자, 이상의 조용조 제도는 군전제가 유지된 걸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현종 말에 그 군전제가 붕괴되면서 대신에 이제 양세법이 나타났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 양세법이 나타나기 이전에 무슨 정책이 있었냐면 가도 정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가도 정책은 이제 그 여기는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가도 정책이 올해도 나왔죠. 2번 정도 나왔기 때문에 이 가도 정책은 따로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그 동양 강자 중국사에 있는 내용과 그다음에 제가 동양사 기초 지식에 있는 내용이 있어요. 거기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한번 제가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잠깐 이거 정리하고 나서 그다음에 저쪽 한의중으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 보면 가도정책을 보죠. 가도정책. 자, 가도정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7세기 때 그 도들이 많이 생기죠.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군전제에 기반한 조용조 세제와 부병제 붕괴 이제 반영해서 도라고 이제 했는데 이 도들이 바깥에 이제 정착하면 개코라고 이제 불려지기 시작해요. 자, 이 도는 측정부부터 해서 현종 때부터 이제 계속 진행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가도정책의 배경을 볼게요. 자, 토지의 경병에 의해서 소농민 몰락과 유망이 형성되고 농민층의 분해, 절충부의 평중 배치. 왜냐하면 이제 부병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남하고 강북하고 골고루하게 이제 똑같이 이제 뭐냐면 이렇게 분배를 해야 되는데 이 절충부들이 되게 강북 지역, 특정 지역에만 집중돼 있어.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 절충부에 이제 가서 맨날 변역을 이제 짊어져야 되는데 반대로 이 강남 쪽에 있는 쪽은 그 절충부가 그렇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 부병의 역이 별로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들은 좀 살만하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불만 때문에 이제 도호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이 도호들이 어디로 많이 가냐? 당연히 강남으로 가죠. 강남. 그래서 남송 시대 때, 당송 시대 때 강남에 인구가 집중되기 시작하는데 이 당나라 때부터 이 강남에 이제 더 인구가 집중됐던 것이 이런 그 부병제도의 모순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강남에는 이제 인구가 증가되는 그 형상을 보통 남이라고 해요. 보통 남이. 그래서 당송 시대 때 남이는 주로 양쯔강 하류 지역을 이제 중심으로 이제 일어나죠. 네.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명청 시대 때는 양쯔강 중상류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요거는 이 명청 시대 관련된 내용 할 때 좀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신흥 계층이 등장했다. 그래서 이 신흥 계층이나 어떤 계층이냐? 당나라 중기 때부터 이제 예전에만 형세보다는 그 지역의 이제 유지들, 중소 지지층들이 이제 등장을 해. 예.
자, 이들은 이제 귀족 계급들이 이제 중국 이게 이제 장안으로 이렇게 집중돼 있잖아요. 예, 올라갔다고 했죠. 그 지방에서는 귀족들 볼 수 없는데 그 자리를 메꾸는 게 형세호 계층이야. 이 형세호 계층들은 합법적이나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토지를 이제 축적하고 그 다음에 요 도들을 일종 예속민화 시켜버려. 자기 호구로 집어넣어. 그래갖고 이제 착취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착취. 그리고 이제 신행계층이 등장하면서 또 이제 신행계층의 압박을 뭐냐면 그 받은 많은 소농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또 도망을 가고 또 그들 다른 지역의 신흥계층 밑으로 또 들어가게 되고 뭐 이렇게 이제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외정의 빈번이나 궁중의 사치와 낭비, 관료제도 팽창 및 폭정, 자연재해 뭐 등등의 세금이 증가되죠. 그래서 이제 일반민들이 국가의 지배에서 이탈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도망가는 형상들이 일어나고 하도 많이 이제 도망가다 보니까 어떤 형상까지 나냐면 파업과 파업이라는 것이 소출됐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날 지방 소멸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요거하고 비슷해. 여기에서 하도 이제 뭐냐면 너무 과도한 징수하다 보니까 다 도망을 가서 현을과 읍을 유지할 수만 없을 만큼 인구가 이제 줄어든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지역에 그 뭐냐면 설치했던 현과 읍을 폐하고 다른 지역까지 통합을 해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도울이 많아지고 이런 것들 해가 결과 개코의 일부는 이제 개코라는 것은 이제 도가 도망쳐 다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 개코라고 하잖아요. 이 개코들은 파악이 잘 안 되니까 세금을 거의 안 내거나 내더라도 아주 진짜 조그만 세금 내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오히려 토지 획득을 하고 신분 상승하고 토보다 가볍게 이제 세금을 징수를 하게 되죠. 얘들이 국가 권력에서 제대로 파악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개코들이 오히려 이제 지주가 되고 그 밑에 토우들 주우라고 하는 그런 토우들은 오히려 여기에서 이제 세금을 너무 많이 내다 보니까 어떻게 다른 데 도망을 가. 그러니까 이제 굴려온 돌이 박힌 돌을 빼는 식으로 이제 되는 거죠. 네. 자, 하여튼 이런 도들이 이제 등장한 배경들에 대해 쭉 언급을 했고요. 예, 저희 가로정책 배경이라고 얘기했는데 가로정책 배경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우문영의 가로정책을 이제 실시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 가로정책 주요 내용은 뭐냐면 기존의 균전제를 바탕한 율령체제를 붕괴시키는 걸 인정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 그 율령체제를 좀 뭐냐면 어, 형식적이라도 뭐냐면 붕괴를 막으려고 했던 거야. 그러니까 가로정책은 율령체제를 지키면서 현실과 타협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다. 율령 자체를 아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목적은 호적에 기재된 본가로부터 도망된 도와 그다음에 신흥계층들이 숨겨놓은 그 토지도 있죠. 이거를 이제 뭐냐면 찾아낼 필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이제 장악할 필요 있고 이들에게 이제 세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잖아요. 내용을 보면 도를 이제 공식적 개코라고 하고 나머지는 이제 토착민호를 주로 편제하죠. 그러니까 이걸 무슨 제라고 하냐면 주개코제라고 해요. 주개코제. 음. 그래서 당나라 때 주 개코제를 이제 이때 실시했다. 근데 이 송나라 때도 이제 주 개코제가 있거든요. 네. 근데 송나라 때 주 개코제는 당나라 때 주 개코제와 좀 달라요. 이거 뒤에 좀 설명하겠지만, 당나라 때 주 개코제는 주는 토착인을 의미한 거고, 그다음 개코라는 것은 이주민을 의미한 거잖아요. 근데 송나라 때 주 개코제라는 것은 뭐냐면 토지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조금이라도 갖고 있는 사람을 주라고 하고 개코는 토지가 없는 그 호를 개코라고 하거든요. 그 의미가 좀 약간 다른데 자, 그다음에 적의 인증의 건강 그러니까 숨어있는 토지들 이제 색출해가지고 이게 뭐냐 국가가 파악하는 거고 세격 민화의 검찰 아까 이제 그 도라든지 예민들이 많다고 했죠. 예속민들 이들을 이제 뭐냐면 다시 파악해서 그들에게 일종의 그 지위에 맞는 역을 부과하는 거야. 예. 그리고 도를 이제 뭐냐면 호적으로 편입시키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건영의 원칙을 내세웠는데 타향으로 도망한 자가 기우직 거기에 있는 이제 정착제 안주의 경우에는 부자는 본적으로 기한시키고요. 빈자는 전주를 허용했다는 거. 자, 이건 무슨 얘기냐? 자, 일단은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도망가서 저쪽 강소송이 있어요. 강소 지역 지금에. 근데 저쪽 내가 원래는 고향이 태원이야.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이 태원까지 가려면
일단 이주비도 필요하고 거기 가서 정착 비용도 필요할 거 아니야.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거기 강제로 이제 그냥 자기 원적지로 돌려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들이 이제 돈이 없다 보니까 다른 데 도망가겠죠.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파악을 못 하는 거야. 근데 부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느 재산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가서도 원주지에 가서도 정착할 수 있고 이주 비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정치를 이제 취했던 거고. 자, 근데 이제 대개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많겠죠. 예. 이거 부자들도 이제 뭐냐면 뭐 돈을 주고 관리를 매수하는 등등 해갖고 대부분은 기후지에 호적을 등재시켰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구수가 이제 증가됐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인구 수를 그렇게 파악하지 못했는데 이게 등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인구가 점점 늘어가는 거죠. 그래갖고 여기 보시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호구조사 할 때 현존까지 이렇게 인구가 증가됐다는 이유가 건강 정책에도 한 요인이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와 객코의 비율이 3대 2 정도 됐으나 점점 높아져서 이제 객코의 비율이 점점 높아졌고요. 자, 그러면 의의를 보면 이 경제 중심지가 점점 남이가 되면서 양쯔강 지역으로 이제 되면서 이제 본족지 소환주의에서 이 거주지 부족주의로 바뀌었다. 그 원칙적으로는 본족지 소환주의를 계속 유지하고 있지만 실제 거주지 부족주의로 바뀌었다는 게 있어요. 이런 정책을 통해서. 자, 결과를 보면 상당한 점토가 건갈됐고요. 당연히 이제 신흥 관료 세력들, 그러니까 이 신흥 관료라는 것은 형세후 계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귀족 계급이 아니라 이들은 이제 대개 보면 지방에 이제 뭐냐면 이서 계층이나 아니면 이제 돈을 주고 풍간층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풍간층으로. 이 사람들 주로 이제 유내관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과거 시험은 이제 이 사람들이 보지 못하죠. 왜냐하면 과거를 볼 능력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과거에 봐봤자 이제 예부시, 이부시에서 걸려져 나가니까 대개 보면 이제 풍간층에 들어가려면 돈을 주고 이제 들어가는 방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런 관료들은 이제 대부분 반대를 하겠죠. 예. 그 다음에 개코를 제도화시켰다는 거. 이 도를 개코에서 제도시켜서 민을 파악하려고 했다는 거. 그 다음에 도와 개코의 담세 비율이 또 그 유지가 계속 불균형한 상태인데 왜냐하면 이제 개코한테 이제 파악했다가 세금을 너무 부으면 어떻게 됐어요? 어, 뭐냐면 개코가 이제 다른 데 도망을 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점이 생긴 거야. 그래서 보통 이제 그 개코보다 토의 비중이 되게 주의 이제 그 뭐냐면 그 비중이 상당히 높았다. 이들은 이제 뭐 조용주도 내야 되고 신정세도 내야 되고 호세 지세도 내야 되고 이렇게 했는데 이에 반해 개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일종의 뭐 인두세, 신정세 같은 거 조금 몇 개 내고 말았어요. 예.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이제 이런 형상들이 이제 있었고요. 그다음에 건갈이라는 것은 호구를 조사하거나 운수 책임자 등등 이렇게 이제 건갈 정책을 하면서 이제 뭐냐 가구 정책을 하면서 율령밖에 사직들이 등장해. 이게 영해직이라고 하죠. 보통 사직이라고 부르는 것은 원모 사자라는 그걸 붙여갖고 이제 근데 앞에서 말하는 절도사도 영해직이죠. 사자가 붙으니까. 예. 이런 것도 있고 뭐 탁지사 뭐 이런 것들. 자, 이런 애들이 이제 등등등등 했어요. 이런 것 자체가 이미 율령 자체를 분기시키는 어떤 배경이 되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문영의 가도 정책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봤는데 이 부분은 이제 동양사 기초지식하고 그 다음에 강자 중국사에 있어요. 여기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 파악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다 읽지는 못하고 여기 보면 이제 881번하고 그 다음에 그 882번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883번을 읽어볼게요. 자, 무주기까지의 도의 발생은 주변 지역 대부분인데 반면 개원 이후에는 경조부 장안과 하남부 남양 등 정치 경제 중심주 급증됨으로써 그 심각성이 더 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전국적인 혹은 지방적 차원에서 여러 차례 가도 정책, 건갈 정책을 시행했는데 그중 가장 유명하고 성공적으로 평가받는 것이 우문영에 위한 것이다. 이렇게 있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882번도 읽어봐야 돼. 호적 정책의 변화 관련된 내용이니까. 예. 요거는 이제 한국인의 중국사도 있는데요. 여기 관련된 내용을 이제 어, 이렇게 볼게요. 개코를 본족지에 소환시켜 호적에 재등재시키는 기존의 방식에서 개코의 존재를 인정하고 거주지의 호적에 등재 도도하는 정책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
자, 이것은 이제 병농일치 기반으로 한 부병제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를 개코 인정하면서 종전에 이제 부병제 체제를 인정할 수 없었다. 이렇게 내용이죠. 요게 이제 뭐냐면 건갈 정책과 가도 정책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병하고 이제 관련된 내용들 이제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부병은 부에 배속되어 지방의 치안, 못하네요. 치안과 경사의 경비, 변경의 방위 및 출정이라는 세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고 진병제가 원칙이었다. 근데 이 기능을 수행한 절충부가 경조부와 그 주변의 요주에 이제 집중적으로 편제됐고 그 지역은 되게 허팡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도가 심화됐다. 이렇게 그래서 앞에 간호 정책의 배경 중에 하나인 도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을 좀 기록을 했는데 요거 볼게요. 토와 개코가 이제 이것도 읽어볼게요. 토와 개코가 세금을 이제 차등 징수했다. 이렇게 하는데 토 주호는 정액 군등인 조용조 외에도 그다음 호등에 의한 지세 호세를 부담해야 했지만 건갈된 개코는 호등에 의한 부담만이 적기 때문에 토는 몰락하고 도와 경영이 심화되었다. 자, 그 이후로 이제 개코의 부담이 클 경우에 다시 도어할 것을 들어갈 건도 있고 형해화된 제 조용호, 그러니까 형해화라는 것은 틀만 남아 있는 것, 실제는 없고. 네. 그래서 이런 조용주의 유지를 부르는 의도도 있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듯이 이거는 균전 체제를 붕괴시키는 게 아니라 균전 체제를 최대한 유지하려고 나름대로 현실과 타협하면서 나온 정책이 이런 그 가도 정책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 간호 정책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한번 좀 보강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넘어가서 이제 그 뒤에서 넘어가서 지주전호제 장원제 발달 부분만 좀 보고 이제 9번째 한일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당의 장원제도는 균전제가 붕괴된 8세기 중기 이후에 발달되기 시작했다. 당의 장원은 사유장원과 간유장원으로 구분되나 대부분 개인이 소유하는 사유자원이 차지하고 있었다. 자, 간유자원, 그러니까 국가나 이제 그런 소유물이죠. 간유자원은 국가의 소유로 도시 근처나 지방의 각 곳에 산처해 있으며 간노비에서 경작되거나 전호에 임대되었다. 또 공신이나 사원, 도관 등에 하사되거나 민간에 매수되기도 하였다. 사유자원은 왕공과 고급관료, 부호, 군벌, 상인들이 매수한 토지나 사원이나 도관이 소유한 토지가 사유자원이었다. 특히 이 사원전은 무종의 불교 탄압 시에 몰수된 것이 수천 경에 이르고 해방된 노비가 15만 명이 있었던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이 시대의 사원전 규모가 방대했음을 알 수 있다. 자, 8세기 중기 이후에 이 같은 대토지 사유에서 사유자원이 이제 발달에 따라 새로운 토지 경제 형태가 출현됐는데 이게 지주전호제야. 자, 이 지주전호제라는 것은 지주는 소유고 그 밑에 있는 사람은 전호되죠. 근데 이때 이제 당나라 때 이제 지주전호제는 약간 이제 뭐냐면 신분적 예속 상태에 한해서 했어요. 앞에서 얘기한 이제 뭐냐면 그 군전체제에 이탈했던 세력들 있죠. 부곡이라든지 갱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뭐냐면 그 전호로서 이제 여기 들어가서 그 지주 그러니까 주로 이제 사원이나 대관료들 사람 밑에 들어가서 이제 그 노동력을 제공했죠. 자, 지주는 장원의 소유자로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부재지주와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재향지주 두 종류가 있는데 부재지주는 대체로 관료와 상인들, 정치 경제적 실력을 지닌 대지주고요. 대개 이 부재지주는 이제 되게 문벌지족들이 많아요. 예. 재향지주들은 주로 이제 오늘은 형세호 계층 있죠. 중소지주와 향신이라는 분농촌 이들이 농촌사회 지배였다. 기원전 8세기 중기부터 10세기 말에 걸치는 중국 사회는 당말 5대, 송, 북송으로 이어지는 격변기에 이 시대의 장원의 지배하는 지주계층 변화가 일어났다. 즉 당대 지배층은 귀족이 대부분이며 만사의 나뉘어 당말 5대에서는 군부이 등장하면서 송대 당말 5대 성장은 형세호가 지주계층 성장했다. 자, 이게 이제 당대의 부재지주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송대에서 당말 5대 이렇게 했던 것은 이제 앞에서 이제 그 여기 재앙지주 형세호 계층이죠. 자, 그래서 장원의 발달에 따라 이들의 경작하는 새로운 계층 정원화가 하는데 전원은 지주의 토지를 경작하는 조를 납부하고 요때 조라는 것은 지세가 아니라 지대죠. 예. 그래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납부하는 땅을 빌린 대가로 이제
납부하는 세금을 지대라고 하잖아요. 자, 지대는 납부하고 지주의 명령에 따라서 사역을 부담한 소장민을 말한다. 자, 이들은 정객, 객호, 장객, 조, 부객 이런 것들 이제 하고, 그래서 대개 보면 일반민들보다는 당나라 때는 좀 신분적 예속 상태가 좀 강한 어, 그 예속민들이 많았는데, 자, 이런 것들이 명청 시대 때 들어가면서 경제적 관계가 바뀌면서 이제 자유민들이 이제 그 한 거죠. 자유민과의 어떤 계약 관계 이런 것도 바뀌게 돼요. 이거는 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런 형태로 바뀌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대부분 자장 농민이고 급박의 유민이나 노비에서 올라온 자들이 있었다. 자, 지주가 그 당시 이제 그 장원을 경영하는데 노비를 부른 것보다는 전후의 소작 경영이 훨씬 능력주였다. 왜냐면 노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네들이 일을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또 농업 기술이나 이런 것도 익히는 것도 좀 그 적극적이지 못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뭐냐면 일종의 이제 관리 비용이 든데 반해서 전어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생산한 만큼 비율에 따라서 이제 그 지주가 나눠갔다 보니까 이게 뭐냐 일을 능동적으로 해. 그리고 자기가 이제 농업 기술 같은 걸 빨리빨리 습득하려고 했고, 그러니까 이제 관리 비용 측면에서 이 전어가 더 나온 거예요. 예. 자, 전어는 여러 형태로 세분화되는데 자기의 소와 가옥을 가지고 있는 자와 지주로부터 가옥과 소, 농기구까지 빌린 자도 다양했다. 자, 이 가운데 후자는 지주의 경제적 명뿐만 아니라 신분상으로 예속되었다. 자, 이런 지주전호제는 이르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농촌사회 일반화됐고, 자, 5대에 걸쳐 송대에 더 발전되어 명청시대까지 계속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토지 제도라든지 뭐 당나라 이제 여러 가지 제도에 관련된 내용을 그 동계에서 이제 봤고요. 한의종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네. 자, 한의종 관련된 내용은 이제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아이고, 이거 안 넘어가. 자, 166페이지부터 이제 읽어볼게요. 자, 수당제 후기 시대 때 이제 지난 이래로 발달해온 관료지배 국가체제가 완성된 시기가 이런 시기였다. 그래서 수당은 율령격식이라는 법전에 의해 운영되는데, 유는 항법, 영은 행정법구, 격은 보안 개정국법, 규정, 식은 시행수칙이었다. 자, 따라서 이제 율령이 기본 법정이고 격과 식이 이를 보완하는 성격의 법이었지만 실제 적용하는 것은 격과 식이었다. 자, 그래서 이제 율의 기원에 대해서 쭉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율과 영이 확실하게 이제 율이 황법, 영이 행정법과 일반법고 이런 거로 이렇게 개념화된 거는 위진남북조 시대고, 그리고 이제 이 율과 영의 기본을 만들었던 것이 예전에 얘기한 서진 시대 때 태시 율령 때부터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요 내용 관련된 내용 볼게요. 서진은 호족이나 귀족 세력들이 강해진 반면에 상계권이 약해진 시기였다. 귀족들은 황제를 정점하는 관료제 내에서 각각의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관료제를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귀족 사회 내에서 신분지수에 따라 관료제에서 상하 신분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 태시 율령에 대한 만들어진 배경들 관련된 내용들이 쭉 언급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앞서 설명한 고품관리법이고, 이에 대해 관료제가 이제 전대보다 체계되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제도들을 좀 더 이제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율령에 명시된 그런 내용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인데 요거는 뭐 각자 읽어보시고, 자, 넘어가서, 자, 율령제에서 이제 그걸 완비했던 게 뭐냐 하면, 이 앞에 위진남북조 시대 때 율령 격식들을 완비했던 것이 그 뭐냐 수와 당이죠. 그래서 이제 순환과 관련된 내용은 앞에 이제 언급했고, 여기는 당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 당률은 지금 원본은 남아있지 않죠. 네. 당률 소위만 남아서 있어. 당률 소위라는 것은 당률의 그 뭐냐면 주석서죠. 자, 이 율이 역대 개원율이라고 주장되었지만 최근에는 뭐 고종 때 영의율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뭐 이렇게 알 필요 없고 당률 소위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당령을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이건 당률이고, 당령은 이제 행정법구 같은 것들이죠. 일본의 영에서 남아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일본 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뭐냐면, 그 당시 이제 일본 영이 그 당영이나 당률의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당령의 의미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야. 예. 또한 격과식은 전혀 남아있지 않으며
다만 이제 출토된 동학문서와 투도파 문서의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자, 이건 원래는 그 행정문서 관련된 내용인데 그 실무진들이 이제 행정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썼던 것들인데 그 이면지로 받아들여 갖고 이제 거기에다가 불경을 같이 썼죠. 근데 동학문서에 보면 원래 다 불경인데 이면지로 이제 행정문서 썼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 불경 내용보다는 요 행정문서 자체가 뭐냐면 더 관심이 있는 거야. 그래서 격가식은 주로 이런 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내용이 있고 율령간지와 신분제 볼게요. 요거는 이제 삼성 육부제도와 관련된 내용이 있죠. 그래서 여기 있고 네, 중소성 관련된 내용에서 봉박권 관련된 내용이 있고 이거는 황제의 전제를 존재하는 귀족 정치 특색을 보인다. 그리고 상서성은 집행기구로서 당 초기의 제국은 장관인 상서령을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중서성과 문화성의 장인 문화시중의 재상이었다. 자, 그리고 이것은 황제권의 강화의 측근인 중서성을 중시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있는데 상서령을 임명했지 않았던 건 뭐냐면 당초길 제하고는 요 당태종 때문에 그래요. 당태종이 이세민이 한때 이제 뭐냐면 그 태자 때 자기가 상서령을 겸직한 적이 있어요. 상서령이.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황제가 되고 이제 당태종이 됐다 보니까 그 뒤에 있는 이제 사람들은 이제 일종의 상서령은 당태종이 그 뭐냐면 앉은 자리이기 때문에 감히 신하가 그 자리에 앉을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상서령이 뭐냐면 이게 공복이 된 거야. 공직이 된 거야. 예. 그래서 그 남한은 있지만 실제로 이게 사람들이 뭐냐면 임명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상서령이 이제 제일 높은 관직이 아니라 상서에서는 상서 복야가 있어요. 차관 정도 되는 그 사람들이 이제 뭐냐 실질적인 업무를 이제 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이 상서령이 되게 명예직이나 아니면 거의 이제 뭐냐 허직 그냥 빈자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로 왕실의 이제 종친들만 임명하는 그런 자리예요. 명예직. 그러다 보니까 이 상서령이 별로 권한이 없고 그 밑에 있는 상선 보좌가 권한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하고 당나라하고 좀 비슷비슷한 것 같아.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당나라 때 가거제도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 보면 내용 보면 시대와 마찬가지로 당대에도 관리의 손바닥 위에서 가거가 시행되었다. 그래서 귀족세력이 컸던 당대에는 간음을 통해서 음소죠. 관리가 되거나 임유다에서 하급 관료에서 유예관을 승진하는 경우나 자, 그래서 이제 유예관이라는 것은 이제 간품 밖에 있는 그런 이서직인데 요 애들이 이제 뭐냐면 뭐 여러 가지 뭐 간단한 시험이라든지 돈을 주고 간내, 윤회관을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 예. 그래서 이제 그 이들은 이제 주로 하급 관리겠죠. 또 이제 뭐냐면 시험에 의한 관리로 되는 세 가지 경우가 있다. 자, 지방의 인재를 중앙의 예부에서 시험하는 항공가. 보통 이 과거는 이제 항공이라고 하죠. 가나의 조국생을 시험에 응용하는 생도. 그 다음에 항지의 특명에 따라 숨은 인재 선발 제가 그것이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과거는 일반적으로 항공을 얘기한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거 제도와 관련된 절차가 나오죠. 예. 그래서 이제 1차 시험이 있고 2차 시험이 있는데 1차 시험은 예부시, 2차 시험은 이부시. 그래서 신어 서파를 본다. 당대 2부에서 관리를 임명할 때 기준이 네 가지가 있는데 몸가짐, 품위, 그다음 언변과 논리성, 글씨체의 수준, 물리와 판단력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는 재판 관련된 내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 과목에 보면 수재과, 명경과, 진사과 그 외에도 문법, 영상, 명서 등이 있는데 수재과는 이게 지원자가 없어요. 보증을 써 받아야 되는데 이 보증을 쓰고 이제 보증해 준 사람이 나중에 연좌제 처벌할 수 있으니까 아예 보증이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없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명경과하고 그다음 진사과가 있는데 그중에 진사과를 더 선호했다. 그 내용이 있어요. 자, 그다음 지방행정 관련된 내용을 보면 수도와 변경 등의 특수한 지역에 부가 설치됐고요. 일반적인 일반적 주와 그 형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주형제도 유지가 됐다는 거. 자, 그리고 태종 때는 전국에 10도를 나눴는데 도는 행정단위가 아니라 순찰을 위한 지휘적 구역단위였고 현종 때 되면서 이제 행정 업무를 맡았다. 상서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간인 관련된 내용이 있죠. 거기에 보면 간인들은 서민과 구별되는 각종 특권을 지닌 신분으로서 신분의 상한을 나타낸 간품이 있었다. 간품의 기호는 삼국시대에 이제 우리나라 구품간인법에서 실시했죠. 그 당대에는 1품에서 3품까지 정종이 있고 4품에서 9품까지 정종의 상하로 나눠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비슷해. 예. 그래서 이제 30대 단계 간통이 있었고 이들을 이제 윤회관이라고 하고요. 그 아래 이제 간품 밖에 있는 사람들 유회관이라고 했다는 거. 그리고 그것도 다시 이제 9등급으로 나눴는데 그 아래 자위라는 하급 관리가 있었다. 그러니까 자기는 서민으로부터 요육을 징벌에 충원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서민도 국공에 있을 때 훈관이나 간품을 받았는데 측정부 이제 무역에 상층 서민들이 이게 남발됐다. 앞에서 이제 측정부 때 이제 난간 정책을 했다고 했죠. 그래서 자신의 어떤 정권의 어떤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기의 이제 그 지지 기반을 넓히기 위해서 상층 서민들 주로 이제 얘네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면 주로 이제 그 당시 부각됐던 그 중소지지층 계층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간인과 일반 서민 사이에는 지배와 피지배 관계가 있긴 했지만 이들은 모두 양민이었고 신분상 양민이라는 거예요. 그 두 신분은 이제 그 아래 천민이 두고 신분제의 축을 이뤘다. 천민은 간천민과 사천민이 있었는데 둘 다 상급 천민과 하급 천민이 나눴다. 자, 하급 천민은 노비를 말하며 간노비와 사노비가 여기에 속하고 상급 사천민은 부고, 갱녀가 있었고 상급 간천민은 자포, 간호 등이 있었다. 자, 이들은 노비가 재물처럼 취급된 것과 달리 인격을 인정받았지만 양민보다는 차별받았다. 그리고 천민은 비천민과 결혼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같은 그 뭐냐면 신분 간에 결혼할 수 있는 동세곤이라고 하죠. 그리고 관리가 된 자격을 제한받았다. 이렇게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천민, 그러니까 우리가 노비하고 이제 우리나라 노비와 차이점이 뭐냐면 얘들은 이제 세습이 안 된다는 거야. 얘들은.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세습이 되죠. 이게 좀 차이가 있어. 그래서 세전제는 인정되지 않아요. 중국에서는. 그다음에 군전제와 조용조제를 보면 당시 피지배층 중에 천민은 비교적 소수였고 대다수 양민이 농민이었다. 자, 이제 소농민을 대상으로 북이 이래 당대까지 군전제가 실시되었으나 북조에서 군전제와 수당의 군전제 몇 가지 차이가 있다. 자, 우선 북의 군전제는 전투의 종류가 상전, 마전, 노전이었지만 수당에서는 상전, 마전이 각각 영업전, 노조의 구분전으로 방식이 바뀌었다. 자, 영업전은 세습이 가능한 토지로 구분전은 국가가 한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다. 북위에서는 전land 후 황폐해진 토지의 견농의 목적으로 분배했기 때문에 15세 이상의 남자, 중남에 해당하죠. 당나라 기준에 보면 부인, 노비, 그래서 전토를 지급했으나 노동력에 따라 지급을 했죠. 북지에서는 토지의 지급 대상에 제한을 갖고 급전 대상인 노비의 수도 제한됐다. 한편 항우지가 개간한 제가 그 토지를 영업적으로 하는 것이 허락됐는데 이것이 수당시대 때 간인에게 세습이 허용됐던 토지의 간인 영업제나 기원을 이뤘다. 자, 수당에선 간품에 따라서 강대한 항무지를 분배받았다. 자, 이 같은 변화는 군전제 초기의 국가의 개간 정책이 간인 그 귀족대 개간 정책을 전환됐음을 의미한다. 수다에서는 다시 부인과 노비에 대한 토지 지급이 폐지되었다. 이것은 국가가 장악한 토지가 증가한 인구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기의 군전제가 생산량에 따라서 토지 분배를 농업 생산의 제고로 목적했다면 수당시대 때는 간인 신분에 따른 토지 소유지의 유지와 가역의 부담이 성인 남녀의 파악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이제 한의중과 동기하고 좀 다른 관점에서 여기 뭐냐면 그 군전제 관련된 내용을 이제 뭐냐 목적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는데 요 수당 시대 때 이제 목적 관련된 내용이 여기 있죠. 간인 신분에 따른 토지 소유지의 유지, 가역의 부담적인 그 성인 남성의 파악 이렇게 있는데 이 동기에서는 이제 뭐냐면 이제 간인 관료전을 뭐 제한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자, 여기 밑에는 이제 다음 단락부터는 그 당대 군전제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있죠. 자, 당대 군전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남자가 18세가 되면 구군전 80무와 영업전 20무를 지급받고요. 60세가 되면 구군전 반을 반납하고 사망 시에 나머지는 반을 반납하겠다. 여자는 원칙적으로 수전의 대상이 아니지만 가첩적은 가첩적은 그 뭐냐면 구군전 30무를 받았고 불구제와 병든자는 구군전 40무 이런 것도 있는데 요 내용은 이제 뭐냐면 앞에 동계 내용하고 거의 비슷비슷해요. 예. 그 다음 달라고 보면 조용조가 이제 자료를 이제 부과하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도 동기하고 비슷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달라고 보면요. 조용조와 자료는 노동력을 갖춘 성인 남자를 이제 증세 기준했다. 보통 수당시대부터 이제 이 성인 남자가 이제 주요 뭐냐면 증세 기준이 돼요. 이를 정남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보통 정남은 16세에서 보통 60세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예, 그래서 주요 이제 뭐냐면 그 노동력의 대상, 군역의 대상을 정남이라고 해서 얘들을 되게 중요시 여기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그 정남들 이제 보통 남정네라고 해서 상당히 이제 중요시 여기죠. 남정네란 말이 여기서 나왔는데, 자, 그래서 이 성인 남자를 했던 것은 이제 자산의 다가 무관한 인주세적 성격이 있죠. 예. 머리 숫자, 사람을 기준으로 한 거잖아요. 자, 국가가 이제 전투를 지급해 소농민의 생산과 생활을 보장한다는 이념에서 볼 때 재산의 차등을 고려할 여지가 없었던 건 보인다. 그러나 당초에 이상의 원리를 벗어나 자산을 기준으로 한 세금이 등장했다. 이게 뭐냐면 호세와 지세죠. 요거는 조용조 안에 있었던 보조세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했어요. 자, 호세는 호에 이제 부과되는 일종의 재산세로 전국의 호를 9등급으로 나눠 징수했고, 그 주된 용도는 관료의 복무비였다. 지세는 홍련 대비해서 구황을 목적으로 경지 면적에 따라 부과됐으며 일무당 2승을 징수했다. 이런 세금은 율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세목이다. 예. 그래서 이제 일종의 잡세였는데 이런 잡세가 나중에 주요 세금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당대의 균전제 실시 시행되는가? 그러면 이 관련된 내용에서 이제 그 두 개의 문서가 있는데 앞에서 얘기한 동학문서와 그 다음에 이제 그 뭐냐 투르판 문서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동학문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뭐냐면 이게 형식적으로만 이제 이렇게 있고 실질적으로 뭐 그 실시되지 않았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투르판 문서 같은 거 보니까 이게 실시도 됐다. 한수나 이런 것도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게 실시되는지 실시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몰라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예, 이런 관점도 있다. 시험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오진 않으니까 그냥 건너뛸게요. 예. 자, 부병제 실시와 율령제 파악을 볼게요. 수당제국에서는 군전제, 조용제와 함께 부병제 시행에 주연의 농민들 병서 징집하였다. 자, 이를 위해서 당주에서는 지방에 절충부를 두고 여기에 번역 해당 농민들을 등록시켜 평상시엔 농민으로서 생업에 종사했다가 농한기 이용해서 훈련을 받도록 했다. 절충부 수는 전성기 때는 전국에 630기가 존재했고 부병의 수는 60만 명이었다. 자, 절충부는 각각 수도의 궁정과 도성을 경비하는 12위, 율소부, 솔부의 어느 한쪽에 소속되어 병사들은 매년 일정 기간 순번을 정해 이들 지휘를 받으며 의사가 되어 근무했다. 자, 이것은 농민들의 과도한 부담이 됐고 결국에 지방에서는 병사가 타지방으로 도망가는 형상마다 생겨났다. 또 부병은 제역 기간 중에 진수라는 것은 초창기 때 이제 뭐냐면 당초기 때 변경 방어 기지죠. 변경을 지키는 어떤 기지를 진수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나중에 이제 당나라 이제 그 천종 때 들어가면 여기 부병이 더 이상 이제 유지가 안 되니까 이게 이제 번진 체제로 바뀌게 된 거죠. 예. 자, 진과 수동으로 불리는 변경 방위구에 3년간 방인으로 근무를 했다. 자, 부병은 복역 기간 동안 양식과 생활비용 및 무기까지 개인의 비용으로 충당했으므로 국가의 군사비는 크게 줄어든 반면에 부병의 부담은 가중하게 되었다. 그랬죠? 자, 게다가 이제 부병에 속한 절충부가 신나게 편제되어 있었다. 수도인 경주부 주위에는 전체 절충부의 44%가 밀집되어 있고 태원을 이제 중심으로 한 지역은 25%, 하남을 중심으로 한 11, 지역은 11%가 배치되어 전체 80% 수도 80% 수도와 그 주변 지역에 존재했다. 이에 반해 강남은 2%채 되지 않았다. 이거는 부병력의 부담이 모든 농민에게 공평히 부과된 것이 아니라 호적에 등록된 본관의 지리적 위치에 따라 차이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관의 이동을 허용하면 부병제가 유지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주의 자유가 제한됐고, 자, 본적지가 철저하게 지켜졌던 것이다. 이건 이제 본적지주의에 입각해서 이제 뭐냐면 한번 태어나고 거기에 본적지에 딱 들어가면 어, 뭐 부병이나 근거 외에는 다른 지역 가지 못하는 그런 원칙이었죠.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붕괴되기 시작한 거죠. 예. 자, 이외에도 당초에는 대외전쟁이 빈번해 대규모 병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 부병에도 여러 주의 병모라고 보면 모병이 있지만 항상적인 군제가 있다. 이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부수적. 예. 자, 그래서 이제 중국에 발달된 율령제는 중국 주변의 한반도와
일본 및 베트남에 전파되었다. 당의 율령제가 확대되면서 동아시아 각국의 당과 정치, 군사면에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고, 기미 정책에 의한 책봉 체제가 통해서 긴밀한 문화 관계도 맺게 되었다. 특히 당조는 그 당시 개방주의 정책을 펴 주변국과 교류를 활발히 했는데, 동아시아 문화권의 4대 기본 요소가 된 유교, 불교, 율령, 한자가 당대의로 거의 완성 단계를 거했다. 그래서 요 4대 요소 같은 경우에는 형성됐던 시기는 이제 한나라 때고, 이게 완성됐던 시기는 이제 뭐냐면 어, 당나라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한자는 동아시아 문화권의 기본 전달 수단이 되어 국제적인 문자로 위치를 확보하게 됐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당의 그런 율령 체제가 일본이나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줘서 고대 국가의 이제 형성에 크게 기여를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는 이제 일본에서는 한국사 할 때 좀 할 테니까 그때 넘어가고요. 다만 이제 여기에서 좀 볼 때, 여기에서 보시면 되고,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뒤에 넘어가서 도우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이 도우와 이제 도우로 인해서 부병제가 붕괴되는 그 내용들을 이제 보는데, 자, 요 관련된 내용이 요번에 이제 부병제 붕괴 원인에 대해서 싸고 할 때, 시험 문제가 요번에 나왔던 거죠. 기출문제도. 예. 자, 요거 하기 전에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77번입니다. 예, 첫 번째 인증번호 77번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당 중기부터 5대에 거쳐 송 초기에 이르는 8세기 후반까지, 8세기 후반부터 10세기까지 시기에 중국사 하나의 전환기라는 사실은 1922년 일본 학자 나이토 코넨이 지적한 이래 폭넓게 받아들였다. 그래서 이 8세기 후반부터 10세기까지 이제 당송 병역기라고 이제, 이때가 이제 뭐냐, 그 시대 기분의 어떤 시대 그 구분 논쟁에 대한 기준이 되죠. 동경학파, 경동학파, 중국 학파 안에서 중국 대륙학계에서 이제 논쟁이 있다고 앞에서 이제 좀 소개해 드렸죠. 자, 그 이런 시기는 대개 이제 그 율령 체제가 붕괴되고요. 그리고 성이란 새로운 사회에 넘어가는 그런 이제 가도기 시기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7세기 후반이 되면 이러한 율령 통치에 동요되는 이제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 단적인 표현이 바로 도우다. 도우란 그 일반 민호가 국가의 어떤 지배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형상을 의미한다. 무호 때부터 이제 한종 때에 걸쳐 나타난 이러한 형상은 자연재해나 관리대 폭정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모두 근본적으로 이제 두 가지 원인인데, 하나는 토지 경변에 따라 소농의 몰락과 유랑, 그 다음에 이제 부병역에 대한 평균 부담. 네. 절충부가 어떤 특정한 지역에 가중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강남으로 도망가는 그런 형상들이 일어났다고 했죠. 자, 이에 대해 국가의 기존의 정책을 답습한 건 별 효과가 없었다. 따라서 개코를 본족지로 이제 소환시켜 호적에 대등재시키는 기존의 방식에서 개코의 존재를 이제 인정하고 거주지의 호적을 등재하는 정책을 변경했다. 이게 가로 정책이죠. 본족지주의에서 이제 부족주의로 바뀌게 되는 그런 바탕이 되죠. 자, 이는 병농일치에 이제 기반을 한 부병제도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것이다. 결국에는 천복 원년 에 병경의 10개 변진이나 군사 통치기구를 두었고, 이를 통제하기 위해서 절도사를 두면서 점차 직업적인 모병제도가 일부 도입되었다. 자, 이는 병제 전반의 부병제도 모병제 이행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자, 모병제 전환은 당주의 재정적 부담이라는 또 다른 문제를 안겨주었다. 부병제는 이제 자비 부담의 원칙이기 때문에 당조가 군대를 유지하는 데 별다른 재정 부담이 없었지만, 모병제가 바뀌면서 병사의 의료나 식량비, 생활비까지 지급하는 등 부담이 나왔다. 자, 이게 이들을 거느리고 있는 절도사에게 계속 강화되었고, 병사와 절도사 사이에 수양 아버지 아들 부부라는 가부자 관계라는 사적인 관계가 성행되면서 군대 내 사족이 만들어졌다. 절도사는 일반적인 장성 밖의 무장이 장성 안에서는 문관이 견인되어 있지만, 점차 중앙정계에 영향이 없는 무관이나 이민족 출신의 장성 내의 절도사로 임명하게 됐다.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알록산이 등장할 수 있는 직접적인 계기가 됐고, 이 알록산이 나중에 이제 뭐냐면 알록산의 난, 안사의 난을 불러일으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당나라의 이제 이런 통치 체제에 관련된 것을 전반적으로 이제 살펴봤어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좀 쉬었다가 이제 뭐냐면 다시 동계 넘어가서 당나라 이제 안사의 난 이후에 정치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절도사 관련된 내용도 있고 있는데, 요게 이제 예전에 절도사 관련된 내용이 시험 문제에 나왔죠. 예.
그래서 요거 좀 보고 이제 계속 진행을 할게요. 예. 그래서 이제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